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도 있고,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 아니면 스마트폰 기기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허리 질환을 유발하는 요즘 어떤 주요 원인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음식 섭취도 잘못된 음식 섭취가 이 허리 건강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인식들이 우리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요, 일단 바로 좀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문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다 우리가 흔히 컨설팅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컨설팅을 받아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강남 초이스병원의 문지영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수술 없이도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전화하면 내가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지영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주된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잖아요. 근데 디스크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대부분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디스크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먼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그 디스크라는 건 우리 몸을 이루는 척추, 흔히 척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여러 마디 뼈가 있는데 그 뼈와 뼈 사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연골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디스크 자체는 바깥에 섬유질로 된 섬유륜이 있고 그 가운데에 물 성분이 60에서 70% 정도 되는 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이 수액이 섬유륜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뒤에 있는 신경 쪽으로 조금씩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법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굳이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수술적인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 둘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고주파,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척추관 풍선 확장술, 레이저 수술, 이런 기타 등등의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적인 치료는 단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금속 나사못을 통해서 고정하는 수술이 있고, 또 인공관절이 있어서 인공관절 대치 수술을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0년 전에 디스크 수술 받아야 된다고 얘기 듣고, 아니면 10년 전에 그런 얘기 듣고서 수술해야 된다니까 겁내갖고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나도 해당될까 하는 분들은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도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와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만으로 60입니다. 예순이시고. 그러면은 지금 증상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요? 어떻게 아프신지 좀 얘기 좀 해봐 주시겠어요? 허리가 어릴 때도 좀 불편하고, 허리가 조금 무거운 거 들었다 하면은 좀 안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요? 지장은 없는데, 이제 조금 많이 걷거나 조금 무거운 거 들었다 하면은 무리가 와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렇다면 좀 병원에 가보시거나 다른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예, 가까운 병원에서 약간 물리치료 좀 받고 그랬어요. 아, 네.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5년쯤? 상당히 5년 동안 그럼 오래되셨네요. 계속 아프면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이렇게 지내오셨던 거예요? 예.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아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원장님께서 아마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여쭤봐 주실 겁니다. 그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허리랑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예. 뭐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 어느 특정 다리가 더 많이 불편하신가요?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오른쪽 네. 다리가. 예.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디스크가 오른쪽 가든 신경 쪽으로 치우쳐서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좀 더 불편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에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고요. 5년이 됐다는 거 봐서는 그 섬유륜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지금까지 더 조금씩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뭐 이렇게 좀 뭐 물론 이제 증상을 좀 더 봐야겠지만 네. 어떤 치료들이 좀 적합할까요? 네, 이런 디스크 다리의 신경을 누르는 이런 증상인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어느 정도 튀어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걸 보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 사이즈를 줄여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를 오른쪽 부분에 있는 디스크를 줄여줘야만 지금과 같이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신 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단순히 약물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거니까요. 어머니 일단은 뭐 그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제 좀 네. 한계가 왔다고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치료법 끝까지 좀 한번 들어보시고 모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는 달라서 수술 없이 한 80%는 비수술적 치료로 좀 통증 완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에서 오늘은 어떤 치료법에 대해 원장님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림에서처럼 예.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있는 그 부분에 예. 주사기 바늘로 그 예. 부분까지 들어간 다음에 네. 고주파 카테타를 예. 그 주사 바늘 안으로 들어가서 예. 주사 시암이라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네. 튀어나온 바로 뒷부분까지 이 화면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러한 고주파 그 카테타를 네. 디스크 튀어나온 뒷부분에다 직접 위치를 해서 예. 그 네. 부분에 고주파를 쏘여주면 디스크가 수축을 해서 예.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덜어주는 오. 고주파 열치료 수술입니다. 네, 지금 주사 바늘을 디스크 안까지 지금 삽입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고주파 카테타를 디스크가 튀어나온 저렇게 뒷부분까지 위치한 다음에 고주파를 쏘여줍니다. 네. 저렇게 고주파를 튀어나온 주변 부를 전체 해주면 예. 디스크가 수액 부분과 섬유륜 부분이 같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신경이 눌림이 덜해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거기서 와. 이렇게 열을 쭉 씌워주면은 이게 디스크가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섬유륜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네. 아까 그림처럼 지금 눌려있던 그 디스크에 대한 압박, 신경에 대한 압박을 이제 풀어준다 이런 네.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고주파가 장착된 카테터가 병변 부위까지 직접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치료법일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런데 고주파 열 치료에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예. 디스크 자체를 수축을 시켜서 수축되는 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재발 다시 그 부분이 다시 튀어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
칼로 절제를 하면서 하는 수술도 재발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낮은 한 5에서 10% 정도로 되고요. 실제 임상에서 보면 한 10명 치료하면 9명은 증상이 완전히 수술 후에 아주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나와 비슷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또 네. 고주파 열 치료가 어떻게 치료가 됐고 예후는 어땠는지 알아보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환자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터 양쪽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화분을 들어서 옮긴 이후로 허리와 왼쪽 엉덩이도 계속 아픕니다. 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갈수록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커져서 너무 힘듭니다.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 어떻게 같이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랑 그다음에 다리 저림 증상이 다 같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고주파로 할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으면 센터 부분을 고주파로 쏘여줍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허리 부분이 환자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가면 엉치 부분, 그 다음에 최외곽 쪽으로 가면 다리 쪽 저림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주파 네. 열 치료를 하기 전 MRI와 하고 난 후의 MRI입니다. 그 빨간 화살표, 두꺼운 화살표 있는 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 고주파를 시행해서 가운데와 그 치우쳐 튀어나온 쪽으로 차례대로 4군데 정도를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찍은 MRI 보면은 디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왔던 디스크 부분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정상적이 됐고 눌려있던 신경도 펴지면서 저렇게 정상적으로 모양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허리 디스크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방치하면 좀 다리까지 내려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례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자분이니까 민희 씨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럴까요? 이번에는 36세 여자분의 사례입니다. 평소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심해져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죠? 네,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던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쪽으로 튀어나오기보다는 척추 가운데 쪽으로 많이 튀어나왔던 환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고주파를 가운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좌우 고주파를 치료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보름 후에 찍은 MRI인데 지금 사진에서처럼 빨간 동그라미에 있던 검은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변 색깔이 수분 성분이 돌아오면서 저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이 시술 전에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던 분이셨는데 고주파 시술하고 나서는 그런 묵직한 통증이 없어지고 네. 허리를 또 구부려서 머리 감기가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고요. 예? 네. 40대 중반? 40대 중반이요. 예, 네. 40대 중반이시고요. 네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다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예. 관절염인 줄 알고 약을 사서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 네. 이 통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예.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허리 때문에 아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셔서 MRI를 찍자고 하셨는데 네. 저는 허리는 별로 안 아프고 예. 다리 쪽으로 주로 좀 많이 아파갖고 제가 그냥 검사는 안 받고 예. 네. 제가 약만 그냥 처방을 받아서 왔는데 예. 이렇게 허리가 좀 잘못되거나 이래도 혹시 허리보다 다리가 더 예. 많이 아픈 경우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전화를 예. 했거든요. 예. 네. 지금 잘 원장님, 주셨네요.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네네. 원장님이 좀 증세 몇 가지 좀 물어보실 겁니다. 그거 좀 대답 네네.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다리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이나 네. 왼쪽 한쪽 다리이신가요? 아니 주로 오른쪽이 좀 아픈데요. 이게 양쪽으로 좀 아픈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되셨죠? 기간이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조금 오래됐어요. 몇 달 지금 됐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통증이 좀 와서 제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리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허벅지하고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주로 당기고 좀 많이 아프고, 예. 앉았다 일어날 때도 통증이 좀 심하고 그런 편이라서 제가 지금 예. 네. 활동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네, 제가 네. 원장님한테 좀 여쭤볼 텐데, 원장님. 네. 이렇게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이게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허리 통증은 없으면서 다리 저림이랑 다리 땡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한쪽 방향 가운데보다는 양 사이드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덜 하시고 엉치나 그쪽부터 허벅지나 종아리 쪽 옆쪽으로 아니면 옆쪽 뒤쪽으로 증상이 땡기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예. 허리 통증이 없기 때문에 고주파만 하셔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고주파를 MRI를 보고 그 위치에 지금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네네. 그 다음에 고주파를 통해서 그 디스크 압박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고 나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주파 열 치료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치료를 할 때 예. 고주파 열 치료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한 시술이 한 20분 내외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금방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나는데 네. 그 외에도 좀 이 고주파 열 치료술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나요? 네. 디스크를 실시간 영상 장치를 보면서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에 카테터를 위치하고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바늘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만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고혈압이나 당뇨,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도 손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요새 혈관 질환으로 뭐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이거는 바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MRI를 찍고 병변이 발견이 되면 바로 시술을 하고 그날 오후 저녁 때 바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일 입원,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 일상 복귀도 바로 가능한 시술이기 때문에 고주파 열치료를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주파 카테터를 넣고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카테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시암이라는 영상을 확인해서 정확한 위치,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에 저렇게 고주파 네. 카테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쏘여주면 디스크가 줄어들고 저기처럼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국소 마취만 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고주파 열 치료술 치료를 받아서 네. 많이 호전된 분들, 예후가 좋았던 분들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시술을 받았었는데 다시 허리가 욱신거리면서 아파요. 밥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특히 종아리 뒤쪽이 너무 아픕니다. 발은 갑자기 시렸다 뜨거워졌다 해요. 저는 시술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네. 라고 해주셨는데요. 고주파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주파를 시행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주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저런 식으로 환자분이 아프다는 종아리 뒤쪽이 아프다는 부분을 하게 되면 고주파를 넣어서 시행을 하면서 예전과 아팠던 부분이 지금 일치하나요? 확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팠던 부위랑 네. 같나요? 하면서 고주파를 쏴주기 때문에 MRI처럼 저렇게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예.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어떤 치료를 받을 게 좋을지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네. 걱정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이에요. 네, 50대 후반분. 허리가 불편하세요? 예, 허리가 불편해요. 네, 어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일은 아프세요? 하고 있으니까 예. 허리가 아파서 네. 네.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파스도 붙여보고 네. 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네. 그래도 통 낫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지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좀 나았다가 네. 또 안 좋아지고. 같은 저걸 해서 또 아프고 예. 또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병원에를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찍었는 데서 그럼 큰 병원을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큰 병원을 가니까 좀 허리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좀 있고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몸에 칼 대는 것도 그렇고 칼 대기가 좀 무섭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럼요. 예. 수술한다는 자체가 무서워서 예.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무거운 걸 들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어머니 지금 허리가 아픈 증상 어디가 네. 어떻게 아픈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허리가 있어요? 아프면은 이제 좀 덜 할 때는 괜찮은데 예. 좀 아프다 싶으면 뒷다리도 땡기고 네. 종아리까지 발도 저리고 그런 증상도 있고 예. 무릎도 시큰거릴 때도 있고 또 그래요. 네.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면 한쪽만 그러세요? 양쪽이 거의 다 그렇던데 양쪽이 다 이제 오른쪽은 그렇고. 좀 덜하고 왼쪽이 더 심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어머니. 예. 자, 이분은 디스크 협착 지금 같이 온 것 같아요. 네, 예. 협착증 아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단순 디스크 말고도 주변 부위가 좀 굳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많이 좁아진 협착증까지 동반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복됐던 시간도 많고 동네 병원 치료 거기다 대학병원까지 치료를 이제 가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까지 되셨다면 병이 많이 진행을 하신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런 경우라면은 그 디스크가 한 군데만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군데 정도 4번, 5번과 5번 천추 1번.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종아리 뒤쪽은 5번 천추 1번 쪽이고 네. 허벅지 쪽 얘기 쪽은 4번과 5번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금속 나사목 고정하는 수술을 2레벨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로 일단 디스크 있는 부분 그리고 다리 쪽 저린 증상이 있는 두 부위를 고주파로 치료를 해주면 이분은 일을 하시면서도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을 네.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협착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른 치료법들이 또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풍선 성형술 같은 네. 경우를 해서 그 신경이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성형술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던 부분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신경 성형술로 꼬리뼈 쪽에서 카테타를 집어넣어서 신경이 나가는 통로 쪽을 이렇게 넓혀주면서 네.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하면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것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도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은 또 혹시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아까 재발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작용 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고주파가 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분에 가까이서 하다 보면 간혹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 고주파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네. 신경이 일시적인 손상, 그러니까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힘이 조금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회복이 됩니까? 예, 그럼? 그거는 단순적인 일시적인 압박이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거 외에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 강남 초이스병원 문지영 원장과 함께 고주파 치료로 허리 디스크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방송이 끝나고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